안녕하세요. 그테타코리아의 이시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바우슈파콘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우슈파콘토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번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이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저 역시도 오늘 최대한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바우슈파콘토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흔히들 바우슈파콘토가 우리가 집을 살 때 필요한 쌈짓돈, 즉 집값의 10에서 14%가 현금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바우슈파콘토를 그 쌈짓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우슈파콘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스터 바우슈파콘토라고 하는 거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집을 살 때 그 집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바우슈파콘토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리스터 바우슈파콘토는 뭐냐면, 집을 안 사더라도, 집을 나중에 사더라도, 그리고 아이가 있든 없든, 또 내가 싱글이든 결혼을 했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콘토입니다. 이 리스터 바우슈파콘토의 가장 큰 특징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신의 브루토 수입의 4%를 매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4%가 나만 혼자 내는 게 아니고 내 돈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이 합쳐져서 4%가 이 리스터 콘토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4%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4%는 자신의 브루토 월급의 4%인데요. 정부의 지원금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1년에 기본 지원금 175유로, 그리고 아이 한 명당 출생이 2008년 전이면 185유로, 2008년 후면 300유로입니다. 즉, 내가 2008년 후에 태어난 아이가 2명 있다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600유로가 되는 거고요. 300. 그리고 기본 지원금 175유로에서 총 775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봉이 36,000유로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6,000유로의 4%는 1,440유로죠? 그럼 이 리스터 바우콘토에 매년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1,440유로가 입금이 돼야 되는데, 아까 지원금이 얼마였죠? 아이가 2명이니까 775유로죠? 그러면 1,440 마이너스 775유로 하면 665유로입니다. 즉 1년에 1,440유로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 나는 665유로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그 비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1년에 665유로면 월에 약 56유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죠.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45,000유로면 어떻게 될까요? 45,000유로의 4%면 1,800유로죠? 여기서 정부 지원금 775유로를 빼면 1,025유로. 즉, 한 달에 85유로를 내야 정부 지원금을 풀로 받아서 1년에 4%, 즉 1,800유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연봉 6만 유로다. 그럼 4%면은 2,400유로인데, 이 리스터 바우슈파콘토는 1년의 맥스가 2,100유로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그 이상 아무리 올라가도 내가 낼 수 있는 돈은 2,100유로이기 때문에, 연봉이 6만 유로 이상이신 분들은 2,100 마이너스 775 하면 1,425유로, 즉 월 111유로를 내면 정부의 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 아이가 없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둘인 가정이 받는 600유로에 가까운 돈을 아이가 없는 가정은 이 리스터 바우슈파콘토를 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낸 그 돈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이가 둘이든 하나이든 그 가정이 받는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리스터 바우슈파콘토를 들면 내가 아이 때문에 그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바우슈파콘토에 돈이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세금 혜택을 받든 거의 비슷한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바우슈파콘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조건에 맞게 대출을 받고요. 이때 대출 계약을 짧게는 10년, 15년, 길게는 20년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그럼 10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후에는 대출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요. 흔히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1%의 이자율로 대출했는데 10년 후에 이자율이 4%, 5%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이 바우슈퍼콘토는 10년 후에 시장의 이자율이 2.35%보다 낮으면 그 낮은 이자율로 재대출 계약을 하면 되고요. 이자율이 3에서 5%까지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2.35% 고정 이자율로 대출 계약을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바우슈퍼콘토를 놓고 한번 10년 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둘이 있으니 리스터 바우슈퍼콘토하고 집 대출을 위한 바우슈퍼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집을 구입을 하고 10년이 지났을 때 옵션 1은 시장의 이자율이 1.5%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시장의 이율로 다시 대출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이때 리스터 바우슈퍼콘토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끝내느냐. 근데 이때 계약을 깨고 돈을 돌려받을 때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차를 사거나 개인의 용도로 쓰면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지원해준 7,750유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계약을 해지하고 그 돈을 모두 집 대출을 갚는 데 쓰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정부에서 계속 1년에 775유로를 지원해주니까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 나중에 그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연금 받는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연금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600유로씩 나오는 그 돈은 아이가 성장해서 킨더겔트를 받지 않는 나이가 되면 그 돈도 이제 지원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0유로를 받지 않는 대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으로 매년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옵션 1은 시장의 이율이 1.5%라고 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좀 나쁜 시나리오로 시장의 이자율이 4%까지 올라갔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바우슈퍼콘토를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리스터 바우슈퍼콘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약 9만에서 10만 유로를 2.35%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큰 비용이 드는 주택대출도 다시 2.35%로 재대출을 받아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다시 집의 대출을 감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이자율은 2.35%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집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는 거죠. 제가 짧게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럴 땐 어떡하지? 이럴 땐 어떡하지? 혹은 내가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그러실 수 있지만 워낙 이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핵심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주변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피난치 베라터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이 마인타우누스크라이스 프랑크푸르트와 이 마인타우누스크라이스 사시는 분 중에서 좋은 피난치 베라터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머리 아팠던 바우슈퍼콘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리스터 바우슈퍼콘토는 하루라도 빨리 들면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손해를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